너무 놀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시도별 사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어떤 치우친 것에 대한 것을 회복해서 가치 중립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좀 세련되게 해보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를 살고 싶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손덕지 부회장님께서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사회가 그대로 나중에 이 어린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중요성,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그 중립지향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그리고 그것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전문가가 자유를 가질 때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제 두 분이 끝나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여기 플로어에서는 책 사이에 끼워드린 질문지 내용이 작성해 주시면은 토론의 중간중간에 운영진이 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단상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두 분 발제해 주신 분에 대해서 네 분께서 패널 토론을 해 주실 건데요. 이 토론은 이제 그 네 분에서 어쩌면 교육부 차원에서 나오셨고요. 한 분이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인 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조금 마련해 볼까 하는 부분과 교육과정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볼까 또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신 분들이 우리 교육의 3주체 중에 하나인 학부모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단상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에서 조지 박사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잠실초 조우지라고 합니다. 저는 제 토론부는 67쪽에 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주번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 다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다윈은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우리 시대의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잘 모르면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가장 잘 빗대서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지와 소실이 만나면 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든지 균형진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 사회가 균형된 사고를 갖고 상식적으로 소통하고 합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년 11월 달에 심의가 한 번 있었고 1년 동안 심의가 없었어요. 2022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고시가 안 되면 2023 개정교육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런 논쟁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한테 12월 초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심의가 되겠습니까? 고시를 목적으로 되고 무슨 충분한 심의가 되고 또 수정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의 자리가 쉽게 말해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그런 걸 마련하려고 하는 주체조차도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체자들이 만약에 민주시민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난 세대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그 총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민주시민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말까지 6글자는 아니더라도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토론문 이쪽에 보시면 그 주관한 인간사항에서도 이제 민주시민이 나오고 있고요. 초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총괄 목표의 민주시민 교육의 자질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위 목표의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타인을 존중, 소통 이게 인석 덕목입니다. 이게 민주시민의 자질과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교육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형식인데 내용은 좀 다르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책임감,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며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론을 봤을 때는 민주시민 교육은 인성교육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범교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6개의 용어가 이제 제시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범교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묘한 교육을 모든 교과를 가로질러서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바라볼 때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만 이게 총론이 강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강론 교과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성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시민과 관련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주시민하고 관련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각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선택 과목 또는 지금 정확하게 총론에는 선택 과목 또는 활동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현재 표현을 해서 행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이라고 치기에서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이 16+1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 자율 시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이 이제 주당 29시간이니까 일주에 해당되는 게 1, 2학기 합치면 58시간이 되고 5, 6학년은 이제 64시간이 됩니다. 중학교는 66시간이 됩니다. 이 자율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사실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학교장이 개설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은 늘 그래 왔어요.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실을 강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선택 과목이 부여가 되죠. 여기에 민주시민 교육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하죠. 근데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강사가 들어오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3 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서 발제하신 두 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좋은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좀 편향성을 벗어나서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라 식견을 짧지만 이러한 범교과적 학습을 통해서 추구되는 교육의 결과는 결국 오늘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놀라운 신문 기사 하나를 접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기 성교육에 대해 강제 성관계로 징계받은 남고생이 학교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 남학생은 중학교 여학생하고 성관계를 하고 여학생이 원해서 했다. 나는 이 남학생 A군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조기 성교육을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서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과도한 팽창은 우리 사회에서 지향되어 왔거나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다만 발제문 중에서 학문과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교실 수업에서 논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아직은 미성숙입니다. 가치관의 정립이 혼동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학생들, 고등교육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쟁거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그 우리 교육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 재건주의 교육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브라멜드라든지 카운트라든지 러브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 교육과정 학자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한 좌파 교육과정 쪽이죠. 상당히 그 막시즘이나 베버의 그 어떤 갈등 이론에 기반한 그런 교육과정에 이제 기초해가지고 이제 이 논지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논쟁은 이거 교실 장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은 논쟁은 논쟁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유토피아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봅니다. 어떤 교육과정을 경험시키는가에 따라 학생의 성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판만 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그건 부정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주장은 있으나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력이나 논리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무지로 지식을 이기려고 하죠. 이런 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향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빨리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내용은 좀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문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두 번째 문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월달에 모 교육청의 그 인수위원회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좀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쉽게 짧아서 큰 문제점을 발견해서 분석은 해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만 이 교육감들이 그 많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감을 그만두더라도 뿌리를 박고 법적으로 뿌리를 박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그만둬도 조례 제정이 개정이 안 되면은 교육감의 영향은 여전히 발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 대표적으로 외부 강사하고 연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16+1과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솔직히 문제입니다. 자기가 수업을 안 하면 편하니까 그 자리를 비켜달라면 무조건 비켜줘요. 누가 와서 뭘 하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피해주는 거예요. 이 선생이 와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하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켜줍니다. 이것도 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발제 내용에 보면 독일과 같이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교육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은 정말 동감이 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주시민 교육 그 자체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기묘하다고 봅니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은 지속 발전 가능한 국민적 성숙을 견인해야 하면서 그 자체로만 존립해야 하며 특히 편향적인 가치관주의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요즘 교육과정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올퍼입니다. 올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정말 모든 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추구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